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공영방송의 망가진 모습, 우리는 영화 공범자들을 통해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시 공영방송의 부활, 정상화를 외쳐야 될 시점인데요. 공영방송의 정상화의 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여기에 대해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아니 제가 영화에서 뵙다가 이렇게 또 뵈니까 네. 영화 배우 뵙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 배우입니다. 사회적 소셜 액터라고 그래서 예. 개런티를 1원도 받지 않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큰 화면으로 뵈니까 또 네. 의원님이 영화 배우 했어도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과찬이고요. 그러니까 이 클로징 멘트 참 우리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오아시스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네.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지도부가 참지 못하고 거기서 물러나면서 지금 이렇게 국회까지 오시게 됐는데요. 네. 좀 어떠셨어요? 그 출연하시면서 공범자들의 딱 글쎄,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영화를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네. 제가 물론 몸으로 겪었던 일이고 잘 아는 일이고. 의원님 나온 부분만 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맨 앞에 한 부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쭉 후배들 싸우는 모습 같은 건 이제 지면으로는 봤지만 그렇죠. 화면으로 본 건 처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현주 사장을 자르고 MBC를 장악하는 첫 신호탄이 저를 자르는 거였다라는 그 맥락이 일단 아주 분명하게 묘사가 돼 있고요. 네. 저도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유린을 했고 네. 농락을 했고 또 처절하게 싸웠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 기억들이 다 새록새록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의 다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겪은 일이고 아는 일이고 그런데 화면으로 다시 보니까요.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클로징 멘트 사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날씨를 꼭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뉴스 채널 다른 데 보다가도 옮겨가지고 네. 제일 많이 보는 게 클로징 멘트 그 부분인데 그 당시 참 상식적이고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고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참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 당시. 진짜. 글쎄 뭐 여러 가지 증좌들이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꿋꿋이 했다는 것이 아마 굉장히 격분하게 했던 그 당시 MB의 그 권력층을 화나게 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공영방송 장악 그 이후에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고요. 제작하는 사람들을 스케이트장으로 보내고 네. 비제작 부서에 보내고 상징적으로 스케이트장이었는데 네. 사실 후배들은 엄청난 수모를 당했죠. 인간적인 도저히 기자 PD로서 참을 수 없는 네. 이러고도 계속 붙어 있을래라는 정도의 모멸감을 주었는데요. 예. 결국은 하여튼 대부분의 후배들이 그걸 견뎌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해임이 됐어요. 네. 어쨌든 정권이 바뀐 이후에 MBC 노조가 파업을 하고 열심히 투쟁하면서 해임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영화 공범자들 보시고 우리 파업한 노조원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죠. 그런 힘으로 김장겸 사장이 해임이 됐는데 파업 기간 동안 좀 어떠셨습니까? 후배들에게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 MBC 경우에는 네.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그 수모를 겪은 데다가 지난 파업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뭐 네, 저기 신천이죠. 신천 네, 교육대 가서 브런치 만드는 거 배우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별짓을 다 했고 네.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전술 전략적으로 상당히 세련되고 고도의 것을 구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또 원칙적으로 MB가 했던 것과는 MB가 했던 건 그냥 막 불도저 몰고 들어와서 드러내는 식이었죠. 네. 그렇게 할 수는 지금 이 정권의 성격상 안 됩니다. 그래서 MBC 노조도 그걸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강원 양면의 전략을 구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팩트들을 발굴해내 가지고요. 팩트. 네, 압박을 했고요. 네. 그 압박에 굴복해서 사실 이사들이 물러난 겁니다.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본인들이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버틸 수가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네. 이사들이 물러났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결국은 사장을 교체했고, 네. 그 교체 대상인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법적 절차를 주었고요. 그래서 절대로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을 통해서 네. 뒤집히지 않을 정도의 일을 노조도 했고 정부 기관도 했고 네. 결국은 이것들이 다 합치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김장겸 사장을 물러나게 하는 데까지 오게 이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국민들의 성원이 결정적이죠. 네. 국민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하죠. 그 토대 위에서 네. 전술 전략을 잘 구사를 했고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김장겸 아웃이라는 이런 결과를 따냈다고 평가합니다. 네. 파업 이후 파업을 끝내고 이제 MBC 조합원들이 회사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보도 쪽은 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뭐 보도 본부장이나 그런 그렇죠.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김장겸 지금,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요. 지금 현재 김장겸 사장의 그 축을 이뤘던 사람들이 현재의 경영진으로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영진들이 있는 한, 그리고 국장, 부장, 그 밑에 인프라들이죠. 인프라들이 있는 한 네. 데일리나 이 제작에 특히 시사와 관련된 제작을 하는 데는 완전하다고 볼 수 없죠. 지금 현재 필요한 조건은 갖춰졌지만 네. 충분한 조건을 갖춰주려면 사장이 새롭게 들어서고 네네. 그 밑에 인사를 해야 네. 그래야 이제 충분한 조건이 갖춰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걸 사장. 지금 기자와 PD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일 네. 내일 모레죠. MBC 사장이 새로 선임이 됩니다. 네. 13명의 후보 중에 현재 3명의 후보, 그렇죠. 이후호, 임응식, 최승호 네. 이 세 후보자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제가 이거는 참 질문드리기 좀 제가 그런데.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는 건 네네.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분이 되더라도요. 지난 체제와는 전혀 다른 MBC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자질로나 예. 실력으로나 능력으로 봤을 때 이 세 사람 누구에게 MBC를 맡겨도 저는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달라진 MBC 그거 네. 어떤 걸까요? 일단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시청자분들께서 시사 프로 이게 뉴스도 물론이고요. 시사 프로 전반에 대해서 개혁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개혁. 네. 그런데 그 개혁 작업은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거에서 시작이 되죠. 근데 뉴스라는 상품은 제가 네. 상품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작을 해서 뉴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거든요. 이 상품을 만드는 건 공정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네.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원래 훌륭했던 기자와 PD들이지만 10년 동안 사실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사회도 바뀌었고요. 경쟁 그렇죠. 채널도 많아졌어요. 경쟁 예. 채널도 있죠. 또 플랫폼도 늘어났죠. 전반적으로 기술적 여건과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졌고요. 취재 여건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질이 있던 사람들이 10년 동안 노기스럽기 때문에 다시 사람을 교육시키고 시스템을 갖추는데 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방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10년 전에 MBC 뉴스의 똑같은 질의 뉴스와 시사 프로를 탁 내놓는 것은 좀 어렵고요. 네.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기름칠도 하고 조이고 닦고 그렇죠. 이런 일이 필요하군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뉴스 제작, 시사물 제작에 대해서 그런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사실 MBC 노조원들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네. 국민의 방송이 되겠다, 공영방송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확실시킬 수 있습니까? 이번에 사장 선임 과정에서 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의 후보를 뽑는 데까지도 그랬고요. 네. 이 세 사람이 취임을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는 것이 숙제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으로서도 숙제고요. 새로 구성이 될 MBC의 경영진도 숙제고요. 이 숙제를 같이 풀어나가야죠. 그동안 사실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정권에 휘둘리는 모습이 뭐 진보나 보수나 상관없이 보였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네. 그 시발점이 돼야 된다. 네. 잘 되겠죠? 이게 이제 시금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권으로서도 숙제고 방송사로서도 숙제고요. 네.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지. 만약에 예전 정권이 다시 또 되풀이된다면 이것은 또 뭐냐라는 의문과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C가 어쨌든 그 선봉에 서 있습니다. 이제 사장이 선임이 되고 새로운 MBC를 만들어 갈 텐데요. 자, 이제 뭐 MBC는 한숨 돌렸다고 치고 네. 문제는 KBS죠. KBS는 교착 상태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네. 맨 처음에는 기세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KBS 노조 파업 끝난 거 아니었어? 고대영이 사퇴한다면서 네. 이런 그 뉴스 헤드라인만 생각하시면서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글쎄요, 그 고대영 사장과 네. 그 이인호 이사장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예. 원래도 좋았지만 이번에 사태에 대응을 하는 걸 보면 KBS의 복잡한 사정, 내부 사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면 제1노조, 제2노조가 있는데 네네. 이 사이에서 단체 협약을 제1노조와 맺으면서 제일 큰 제2노조는 제껴놓은 거죠. 그러면서 마치 단체 협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일종의 뭐 페이크 뉴스는 아니지만 네. 일종의 하여튼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만드는 그런 호도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방송법이 개정되면 나는 바로 물러나겠다라고 해서 그렇죠. 마치 물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방송법은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눈에 가능성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예. 그렇게 따지면 불능의 조건을 걸음으로 해가지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행간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고대영 사장의 꼼수네요. 그러니까 고대영 사장이 지금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고요. 네. 이인호 이사장하고 같이 발을 맞춰가면서 뭐 지금 동반자적 역할을 하면서 서로 야 우리 임기 끝까지 해서 버티자라고 도원결의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영 사장과 대국민적으로는 예. 마치 물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불능의 조건을 걸거나 네. 아니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란한 기법을 동원해서 마치 본인이 굉장히 뭔가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나는 뭐 다 지금 내려놨다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극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 근사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밑에 행간이나 이런 거에는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사기극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대영 사장이 저희가 국감 현장에서도 네. 보고 이런 모습 보면은 참 간단치 않은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쉽게 안 물러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얘기를 근사하게 포장해서 하는 포장해서. 거죠. 네. 예. 방송사 사장이라고 해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참 시청자분들이 참 답답해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해라. 네.
아니 협치해서 하겠다 하지 않았냐, 네. 여야가 뭐 하냐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방송법이 이제 새로운 강론으로 들어가면 좀 네. 복잡합니다. 현재 162명이 발의한 그 이제 박홍근 의원이 대표 네.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박홍근 법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 법안에는 지금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그 쟁점 중에 일부는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하지만 또 일부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방송법이 그럼 지금 다른 법들도 많이 발의가 돼 있고요. 그렇죠. 박홍근 의원 법안 하나만 놓고 봐도 언제 어떻게 통과될 수 있을지 네. 좀 기약하기 힘듭니다.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방송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면에 관해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첫 번째 안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노사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를 완전히 공개하자는 또 그 규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칙으로 그럼 시행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법이 성안되면 3개월 안에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거의 다 반대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과방위의 법안 소위에서 네. 이사회 구성하고 특별다수제에 동의한다는 얘기를 최초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요. 네. 그런데 나머지 편성위원회법이나 이사회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요. 네. 이 박홍근 법안만 놓고 봐서도 앞으로 이 수많은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을지 저는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장애물 다 건너다가 고대영 사장 임기 끝나겠네요. 딱 1년 남았거든요. 아마 1년 내에 이 얘기하다가 끝날 거고요. 이제 또 하나 새로운 상황은 예. 여기에 정의당의 최혜선 의원이 법안을 새로 하나 네. 내놨고요.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 법안을 하나 내놨고요. 그리고 민원연 NGO죠. 시민단체 NGO가 민원연 법안을 지금 성안 중입니다. 거의 성안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개의 법안이 이미 예. 왔거나 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다른 나라 예를 참고로 해서 네. 의견을 내고 있고요. 아하. 또 지금 와병 중인 MBC의 이용마 기자가 예. 의견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의견은 뭐 일부 녹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용마 기자는 자기의 안을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안이죠?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사장 추천을 이번에 그 신고리 569기를 했던 식으로 예.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장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일종의 배심원제를 확대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전혀 새로운 안이고요. 다른 나라에서 실험을 해볼 수 없었던 안이기는 해요. 네. 이게 과연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보면은 상당히 새로운 안이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안이기는 합니다. 논의할 게 많네요. 그렇죠. 추혜선 의원안은 이사회를 그렇게 한번 뽑아보자라는 안이고요. 예. 민원연 안은 아마 이용마 안에 좀 가까울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강효상 의원 안은 조금 다르고요. 이건 상당히 여러 개의 그 협회나 NGO를 통해서 이사회를 구성하자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협의회까지 해서 하자는 안인데요. 이건 좀 보수 쪽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그렇겠죠. 안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저희들이 선뜻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대목이 있고요. 하여튼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안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법안과 의견이 백화제방처럼 지금 네. 우리가 10년의 실현기를 거치면서 네. 정치권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키자라는 데 대해서는 지금 일종의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네. 여러 안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이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면 방송법이 언제 어떻게 될지 저는 전혀 짐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고대영 사장도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방송법이 통과돼야 그러니까 이게 연연하지 아까 않을까, 말씀드린 이런 대로 건. 불능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본인이 깨끗하게
네. 자리를 내놓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KBS가 참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할 역할, 일도 참 많은데요. 이게 계속 이렇게 어긋나다 보니까 내년 평창 올림픽 뭐 중계도 있고 여러 가지 큰 건들이 있는데 그렇죠. 지방선거도 있고 참 풀릴 돌파구가 좀 안 보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감사원이 이사들의 네. 판공비를 가지고 감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 판공비는 특히 이사장의 경우에는 아예 감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해가지고 전혀 지금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상당히 크죠. 공무원들은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되면은 네.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근데 KBS 이사는 KBS 직원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네. 공무원도 아니고 한 이 KBS 이사의 법률적 지위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매모호하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가 좀 불분명하고요. 저는 거기에 틀림없이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걸 지금 이용해서 이인호 이사장과 KBS 이사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KBS 이사도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직에 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저는 신분에 맞지 않는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인호 이사장을 비롯해서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드러난 분들은 네. 본인의 거취를 결정을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저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방통위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방통위가 아마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통위에서 소명을 받은 다음에 이게 도저히 소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사들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조치가 있나요? 방통위가 임명권이 있지는 않아요. 청와대에 있습니다. 방통위는 다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놓을 뿐인가요? 결과를 내놓고 청와대에다가 이제 알려주는 절차가 있겠죠. 그 이후에 방통위와 청와대가 이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KBS 이사들이 그런 법적인 지위가 애매모호한 걸 이용해서 그걸 방패로 삼아서 KBS 이사들이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정말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공직에 준하는 매우 중요한 공영방송의 이사라는 직분을 잊어버린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참 이게 신분상으로도 그렇고 딱 잘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장기화가 되는데 글쎄요. 이인호 KBS 이사장의 확고한 버티기가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MBC랑 달라서. 그러니까 법적 모호성을 지금 이용해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KBS 새 노조, 그러니까 이 노조에서는 이제 농성도 하면서 그리고 이사들 그 학교도 찾아다니면서 퇴진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되지 않고 있고 국회를 향해서도 방송법 개정을 빨리 서둘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국회도 아까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이 공범자들 2를 다시 찍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참 순리대로 풀려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들은 어땠습니까? 공범자들에서 봤듯이 정현주 사장을 경찰을 동원해서 그렇죠. 참 무지막지한 전쟁터를 만들어놨어요. 불법과 무법을 했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법적 모호성을 무기로 해서 싸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치근하기도 하죠. 참. 그런데 국민의 입장이나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무도한 분들입니다. 이 무도를 벗어 던지고 상식으로 돌아가고요. 책임을 느껴야죠.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그래도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간극을 지난번에까지는 모든 걸 반대하다가
지금 이제 뭐 2개 정도. 네, 예. 지금 뭐 한두 개를 놓고는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뭐 엄청난 변화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지만요. 네.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아무도 방송 장악이라고 외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지 않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국회 보이콧하고 막 뭐 난리 별짓을 다 났었는데요. 했지만 국민들이 공감과 동감을 뭐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걸 본인들이 체감을 해서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이사회 구성하고 특다제, 특별다수제도 받겠다고 처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또 중요한 문제는 이사회 구성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가 편성위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편성위원회와 아주 상식적인 이사회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그건 비상식이거든요. 그걸 빼놓고 방송법 개정을 할 수 없다는. 그건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네.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다는 게 지난 10년 동안 드러났고요. 이사회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사회장이 서부활극장이 되기도 하고요. 예. 완전히 막말 퍼레이드가 되기도 하고 제가 들은 거는 이사회를 하다가 술래잡기를 한다는 거예요. 술래잡기. 예, 너 거기 서라 이제 욕을 하고 도망가면은 너 거기 서라 그러면은 내가 왜 너한테 잡히겠냐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요. 이사회 그리고 이사회에서 무슨 얘기가 논의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걸 무기로 해가지고 방송을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공개 문제하고 편성위원회 문제는 이사회 구성 문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거고요. 상식적인 이사회를 하기 위해서도 이사회 공개 분명히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상식적인 편성과 편집을 위해서도 편성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상식과 원칙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제도 개선을 그 방송법에 담은 거거든요. 아하, 뭐 이런 국회 상황 그리고 공영방송위에서 꼭 이런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소통을 좀 하고 계신가요? KBS 노조와 새노조와는? KBS 새노조는 되게 아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MBC 노조나 KBS 새노조가 불만을 품는 것은 네. 이사회 구성과 특별다수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좋은 경영진을 뽑을 수 있을 것인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 사람을 결국 여권이나 야권에 다 잘 보이는 그런 휘둘리는 사람이 그런 수 사람이 있다. 결국은 정파적으로 줄타기를 하다가 사장으로 낙점이 돼서 네. 사실 좋은 사람이 경영진으로 못 나오게 되는 이게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해서 사실은 특별다수제와 이사회 구성 문제를 7대6으로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김재철 방지법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야당 시절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부분을 구 여권이 자유한국당이 받은 것은 오히려 본인들에게 자유한국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됐으니까. 네. 실제로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무슨 완전히 생각을 바꿨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개과천선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특히 이용마 기자는 병상에 누워서도 이 법을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문자를 보내고 신 선배에게 뭐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이런 눈물겨운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용마 안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한 번은 생각해 볼 때가 됐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방송법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고민스러운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 고대영 사장이 방송법 개정한 다음에 사퇴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개정하자 이렇게 풀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문제가. 고대영 문제와 방송법 문제는 전혀 별개인데요. 고대영 사장이라는 사람이 영악하게도 그거를 걸었어요. 방송법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불능의 조건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능의 조건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인데요. 저희가 참 의원님
참 오랜만에 또 어렵게 모셨는데 좀 많은 말씀을 좀 나눠야 되지만 네. 또 의총이 있잖아요. 네. 예산안 관련해서 의총이 네. 있고 또 본회의가 있게 되는데 저는 어제 그 합의안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동수당. 네. 저도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아동수당 받을 중요하죠. 조건이 됐는데 네. 미뤄졌어요. 9월로. 아 이게 뭡니까? 근데 또 지방선거 때문에 미뤄졌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참. 이제 연초는 안 된다. 네. 근데 지방선거가 6월이어서 그럼 7월로 하자 그랬는데 7월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2달 뒤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는 그렇죠. 특히 인구 문제 부분에서 그렇고요. 사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다 맞아요. 얘기했던 네.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끝나니까 다시 또 원위치가 돼서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상황 잘 꼼꼼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밀리고 기간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 저도 제가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눈에 불이 나더라고요. 정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가 일상을 규율하고 규제하는 거죠. 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지금 오마이TV 저도 오래간만에 출연을 하는데 네, 지금 이게 또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은 이제 지금 오늘의 현실이고 미래의 또 오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또 정확한 정보를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데 오마이TV가 그 사이 많이 기여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요. 네. 많은 얘기들을 정보들을 여기서 판단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유, 덕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